그 요새 뭐 기후변화 심각 때문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회수 및 처리 기술 현황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처리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지금 CO2는 나온 것을 회수하는 기술, 그 다음에 회수된 CO2를 이런 방법을 써갖고 유용한 물질로 변환하는 기술, 또는 회수된 것을 갖다가 해양이나 이런 광물이나 뭐 대수층에 저장하는 이런 저장 기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왜 하는 거는 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는 많이들 아시리라 보는데요. 여기 지금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표면 온도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켜서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CO2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안정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현재가 약 한 350 ppm이 들어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이 350에서 750 ppm 이 사이에 사이로 대기 중의 CO2를 안정화시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예는 이 750하고 350의 중간인 550 ppm으로 지구상의 CO2 농도를 안정화를 시키겠다. 그렇기 위해서 550 ppm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산화탄소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제일 위의 라인인데요. 이때에 비해서 뭐 2100년도에 가면은 뭐 거의 60% 이상의 CO2를 회수를 해야 되고, 뭐 2015년 이후부터는 계속 나오는 CO2를 회수를 해야 지구상의 대기 중의 CO2 농도를 550 ppm으로 안정화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토문제설 때문에 약 한 38개국이 2008년에서 2012년에 기준으로 해서 뭐 1990년 대비 약 얼마로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비준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CO2로 발생되는 것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력이나 뭐 이런 걸 생산할 때,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을 활용할 적에 이때 효율 향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그 다음 대안은 지금 CO2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석탄이니까 석탄 대신에 뭐 천연가스를 쓴다든가 원자력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것도 지금 안 된다면 화석연료를 활용을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CO2를 회수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산림이나 토양, 해양 등의 CO2의 자연 저장력을 향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커브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엄청난 양의 CO2를 줄여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된 CO2를 어떻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로 잡아갖고 묻을 수 있느냐, 기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55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쪽 제일 위에 게 이제 CO2를 감축을 안 하는 라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550 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2015년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생된 CO2를 저감을 안 해도 지금 350에서 550 ppm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연구 개발할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건 미국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그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든가 다른 탄소수 적은 에너지를 쓴다든가 수소를 쓴다든가 해갖고 그 원천적으로 CO2 저감하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어차피 지금 그 화석연료를 안 쓸 수도 없으니까 화석연료를 씀으로써 발생된 그 CO2를 뭐 처리하는 이러한 그 기술들이 서로 분담을 해야 그 발생된 CO2를 우리 목적하는 바대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현재 CO2 처리 비용이 이게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서 장치에 CO2 톤당에 100에서 300불 정도 된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5년에서 25년 사이 그 장기 목표를 갖다가 톤당 10불 정도로 하고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CO2는 이게 나온 걸 회수 처리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도입이 돼갖고 나온 CO2를 갖다가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무슨 돈을 더 내야 된다. 그 탄소세하고 발생된 CO2 처리하는 비용하고 서로 맞아 떨어져갖고 손해가 안 날 때 그때가 돼야 아마 CO2 처리 기술을 업체에서 도입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 2000년 4월부터 영국에서 CO2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 톤당 약 4불에서 8불 사이에 적용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배출권 거래에 그거다면은 CO2 처리 비용도 톤당 지금 8불 이하로 돼야 기업에서 아마 적용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되니까 지금 100에서 300불에서 지금 10불 이하로 줄인다는 게 10배 이상, 10분질 이상 기술 개발이 되지 않는 한 힘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까지 CO2를 처리를 안 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현재 이제 CO2를 원료 가스로 사용하는 이런 석유화학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흡수나 흡착, 신전법 이런 게 다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료수에도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에 나오는 CO2 포함된 배가스에서 이러한 기술로 해갖고 CO2를 회수를 해서 식품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자동 용접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CO2를 비싼 값에 사주니까 조금 회수해서 한다고 이게 경제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나오는 CO2 한 반 정도를 회수한다고 하면은 쓸 데는 전혀 없고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그 문제가 발생돼갖고 그 탄소세하고 연계돼갖고 어떻게 이게 싸게 회수해서 이게 하느냐 지금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갖고 CO2를 대용량으로 회수해서 처리한 설비가 산업화된 적도 없고 아직까지 경제성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당장 CO2를 회수하라고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면 발전 단가가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CO2 회수해서 처리하는 비용 중에 CO2 분리에 약 4분의 3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값싸게 분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2 문제 떠들면 이제 나오는 CO2를 회수해서 바닷속에 묻겠다 이걸 이용해 갖고 화학적으로 처리하든 뭘로 처리하든 해서 새로운 유효한 물질을 만들겠다 탄광 속에 집어넣겠다 광합성을 시켜서 CO2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 다음에 그 CO2 발생 안 되게 아예 그냥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CO2를 원천 분리해 갖고 수소 자동차를 쓰고 수소를 다 연료로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석연료를 안 쓸 수도 없으니까 좋은 방법은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값싸게 만들고 나오는 CO2는 원천적으로 분리해갖고 어떻게 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왜냐면은 화석연료를 자동차나 무슨 각자 소규모 단위 사업장에 다 갖다 쓰게 되면 그때 꿀뚝마다 자동차마다 나오는 CO2 회수 장비를 다 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아예 그냥 화석연료로부터 CO2 수소 만드는 공장을 하고 CO2를 분리해갖고 집어넣거나 어떻게 하는 이런 수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때 리오 환경회의가 시작한 대로 좀 진행이 돼갖고 지금 올해 이제 여기에서 교토 의정서를 발효를 하네 마네 미국이 비준을 안 하겠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
하겠다, 의사 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고, 또 90년에서 99년 사이에 CO2 발생량 증가율은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의무 공약 기간이 2013에서 2015년 사이인데, 우리는 원래 3차 의무 공약 기간 중에 비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압력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도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CO2 발생량 예측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차 공약 기간에 그걸 했고 3차 공약 기간 중에서 우리나라 CO2 배출량을 2000년 수준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때 나오는 그 배출량의 약 47% CO2를 감축해야 되는 이거 엄청난 양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처럼 550ppm으로 안정화하겠다. 그럴 경우에도 이때 발생량의 한 10%를 감축해야 되는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50만 kW 화력발전소 31곳에 발생된 CO2 배출량 전량을 해소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화학공학자들이 할 일일 것 같은데요. 부문별로 보면은 지금 2020년에 예측 가는 게 제조업이 약 40%, 그 다음에 발전, 수송 이렇게 했는데요. 수송 쪽은 사실 그 자동차마다 이게 다 그 CO2 회수 장치를 못 달기 때문에 수송 쪽에서 CO2를 줄이려면은 이 지금 휘발유 대신에 메탄가스 쓰는 CNG 자동차를 한다거나 수소 자동차를 쓴다거나 연료전지 자동차를 쓴다거나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 쪽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석유화학하고 제철하고 시멘트 공장인데 이때 나오는 CO2 농도는 5에서 50%고 이때 나오는 그 CO2 양이 소형 중형 보일러 한 수천 누베 시간당 그 다음에 제철이나 시멘트는 수십만 누베 이상 되기 때문에 50만 누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CO2 회수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그 회수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흔히 있는 50만 kW 발전소의 배가스 양이 시간당 150만 누베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30%만 회수한다 해도 우리가 50만 누베 정도의 그 CO2를 회수하는 설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그 CO2를 회수하는 큰 그 CO2 회수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CO2 회수 기술을 보면은 이제 그 화석연료를 사용한 뒤에 연소 뒤에 나오는 배가스에서 CO2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CO2 없는 가스를 배출하는 이러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연소하기 전에 즉 이제 수소를 만들고서 이제 CO2를 원천 분리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는 석탄을 갖다가 수소를 만들 때 이제 CaO를 이용해서 CO2를 잡고 이제 그러면 CaCO3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해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CaCO3를 디카보네이션 시켜갖고 CO2를 바닷속에 묻고 이러한 그 제로 에미션 파워 플랜트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스와 이런 거 IGC 할 적에 이제 CO2를 잡아갖고 이 가스화 공정에 있는 열원을 이용해서 이 잡은 물질을 재생을 함으로써 이 CO2 잡는데 에너지를 적게 하는 이런 공정. 그 다음에 이제 메탄 리포머 수소할 적에 그 CO2를 잡고서 이제 이쪽 자체 그 리포머 열원을 이용해갖고 이 CO2 잡는 공정을 재생하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회수 기술을 보면은 흡수분리, 흡착분리 이런 건 지금 일부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그 지구 환경 문제, 기후변화 협약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막분리, 신냉분리, 혼성분리, 그 다음에 그 배출되는 그 배가스 중에 CO2 농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CO2하고 물만 나오게 해갖고 CO2를 쉽게 농축하겠다는 이런 금속 산화 환원 연소, 그 다음에 OTCS 순환 연소, CO2 하이드레이트 이런 연구들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흡수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MEA 같은 아민 계통의 흡수액에서 갖고 여기서 배가스가 나온 그 흡수제의 CO2를 흡수시킨 다음에 이제 탈거탑에서 다이얼을 해갖고 CO2를 탈거해갖고 이걸 회수를 하고
그 흡수액은 다시 리사이클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그 문제는 지금 뭐 CO2를 비싸게 사주면은 경제성이 있겠지만 탈거열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흡수제가 열화되기 쉽고 그 다음에 흡수제 불식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흡수액 자체를 그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30년대부터 그 석유화학 공장에 적용이 됐는데요. 물론 뭐 상용화는 많이 돼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적게 넣은 흡수 공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일본,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은 뒤부터 한 94년부터 CO2 흡수 분리 공정 개발을 시작을 해갔고요. 지금 이건 다 요새 다 지어졌을 겁니다. 여기 다 지어졌는데 그 한전하고 저기 에너지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키스트도 요거에서 나온 CO2가 대한 메탄 만드는 굉장히 참여했고요. 그래갖고 그 당연히 서울화력발전소, LNG 연소발전소에서 CO2 흡수하는 장치를 지금 저기 설치를 했는데요. 설계 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했고요. 하루에 2톤 CO2를 회수하는 것을 하고 이걸 이용해갖고 설계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흡수액 개발해갖고 여기 하는 이런 연구를 근데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신의 이제 흡수 기술로 연구되는 게 그 저기 보텍스 컨택터인데요. 그 흡수탑에서 그 CO2하고 흡수액하고 믹싱이 잘 돼갖고 접촉 면적을 높여서 흡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저 보텍스 튜브를 이용했고 이게 이제 흡수탑이죠. 이것을 이용하고 탈거탑은 그전하고 똑같이 쓰고 이래갖고 흡수 장치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착 분리도 요것도 이제 흡수 분리 시작할 그쯤에 이제 시작을 해갔고요. 지금 화력발전소나 보일러 배가스에서 CO2 농도 한 15% 이하에서 CO2를 회수하는 2단 CO2 PSA 장치를 갖다가 시간당 한 110배 규모의 그 장치를 그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까지 완료해갖고 이걸 뭐 삼성 전기화학이나 대한정밀의 그 실제 꿀뚝 배가스를 이용해갖고 하는 기술을 했고요. 이건 이제 여기서 한 15% 나오는 거 1단에서 한 60%, 50에서 60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2단에서 한 99% 이상으로 하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제철소 배가스처럼 한 CO2 농도가 25% 이상 되는 거에서 는 이제 1단만으로 CO2를 회수하는 거를 그 해갖고 그 부분은 이제 그 포철해서 했고요. CO2 PSA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CO2 농도가 높은 그 제철소 배가스 같은 경우에는 CO2를 한 시간당 3,900 정도 하는 이런 장치가 상용화돼서 돌아가고 있고 CO2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거고요. 연소 배가스 발전소에서 나온 연소 배가스 처리로는 그 시간당 1,900 정도 처리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전력하고 뭐 미쓰비시하고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래갖고 이때 이제 했는데 99% CO2 회수율을 90%로 할 때 전력 원단위가 문헌상으로는 그때 한 게 한 루베당 1kW 정도 됐는데 그 뒤로 기술 개발을 더 해갖고 지금은 뭐 0.3kW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이 에너지 기술 연구 저희 팀에서 했는데요. 한 110루베 해갖고 이번 파일럿 플랜트에서 이 정도 했는데 그대로 공정 성능을 개선을 해갖고 루베당 0.6kW 이하로 할 수 있는 이런 공정을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철소 배가스는 저희가 이제 벤치 스케일까지 공정을 개발을 상기현, 포철 상기현하고 해갖고 상기현에서 광양 제철소에 하루에 시간당 40루베니까 하루에 2톤짜리 CO2 생산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를 해갖고 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흡착으로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CO2 회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적용해갖고 연소 배가스에 적용해갖고 뭐 CO2를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해서 뭐 그걸 뭐 묻는 데 쓰라 하면 이게 장치비도 높고 전력 원단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되기가 힘들고요.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는 게 흡수나 뭐 흡착이나 저런데 전기, 진공 펌프 쓰고 뭐 열을 일부러 공급하고 해야 되니까 그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되는 게
이 PSA로 안 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그 꿀뚝에서 배가스가 나오는데 이 열온이 한 200에서 300도씨 정도 되니까 이걸 이제 나오는 CO2를 잡은 뒤에 잡은 CO2를 갖다가 이 꿀뚝에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갖고 가열을 하면은 이제 이게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TSA 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그 CO2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겠다 하는 그런 화학 합착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물질로 내는 게 이제 K2CO3, Na2CO3, 베라이트 제달옥소3 이런 물질하고 CO2하고 이래 저 반응 캠섭션 시켜갖고 이렇게 한 뒤에 여기서 이쪽에 열을 가해갖고 이제 CO2하고 물만 발생을 시켜서 CO2를 바로 쉽게 농축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있고요. 이제 이쪽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주로 하는 건데 그 하니컵타임 흡착제를 만들어서 요거는 재생 온도가 한 50에서 100도씨면 이게 재생이 되고 흡착은 40에서 50도씨 그래서 이 배가스 열원을 이용해 갖고 쉽게 이제 그 CO2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 TSA 공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TSA 공정이 산업화되고 뭐 연구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TSA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연소배가스가 CO2하고 N2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CO2하고 N2의 그 분자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돼갖고 CO2, CH4 분리막은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CO2, N2 분리막은 거의 상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소배가스의 CO2 처리하려면 이게 분리해서 크고 수가 더 크고 뭐 그 산성가스가 나오는 그런데 영향이 없고 뭐 기계적 강도가 좋고 뭐 다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주로 연구되고 있는 고분자막도 연구되고 있고 무기막도 되고 있고 뭐 복합막, 축중, 수성막 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것은 이제 무기막을 이용해서 CO2를 보온 분리하겠다는 연구를 한 10여 년 전부터 해갖고 지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뉴스랑 원산토 이런 데서 우베 이런 데서 해갔고요. 뭐 고분자막은 폴리이미드, 폴리설판막, 세라믹 이런 걸 연구했는데 지금 뭐 투과도는 이 정도 되고 선택도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상용화 경계치는 선택도가 50 이상 되고 투과도가 100 이상 돼야 된다는데 아직 이건 만족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화학연구소에서 폴리이미드막을 이용해갖고 투과도 300도와 선택도 20인원을 이제 해갖고 중강서 막을 제작해서 모듈화까지 해갖고 이수옥과 사용팀에서 이걸 한거였고요. 그 다음에 탄소 복체 복합막이나 액막 등이 이제 국내에서도 학교 등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DOE에서 최근에 하는 건데 로스 알라운스 내셔널 랩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폴리벤졸이미다졸에다가 이 필름이 뭐 고온에서도 견디고 기계적 강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 갖고 메탈 서포트에다가 이걸 필름을 해 갖고 하는 이 고분자막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기계적 강도하고 그 다음에 뭐 고온에서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꽤 좋은 게 개발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석탄 가스화 할 적에 항상 하이드로카본을 가스화나 뭐 이렇게 리퍼밍 하게 되면은 CO가 나오고 있는데 그 CO를 수성가스 반응에서 수소를 더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수성가스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CO2가 발생됩니다. 이럴 때 그 CO2 선택성 세라믹 막반응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CO2만 선택적으로 잡아주면은 고순도 수소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이 편형 전환 반응 때 편형 전환이 깨지기 때문에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이것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이영우 교수님 한양대 그쪽에서 아마 제올라이트 막이고 카본 막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냉분리는 원료가스를 가압 냉각해서 CO2 액화 분리하는 건데 CO2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흔히 쓰이는 방법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땅속에 묻거나 할 적에 수소 문제 때문에 액화를 해야 배관 사이즈가 작아져서 바닷속에 묻거나 석탄층에 묻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농축을 한 뒤에 아마 심냉분리 냉각 액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까요. 또 하나는 이제 막이나 흡수, 막 PSA 심냉분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분리 기술을 조합을 해갖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저기 그 소수성 막에다가 그 흡수액하고 하는 막흡수 접촉기 연구를 화학연구원의 이규호 박사님 팀에서 활발히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하고 PSA 조합에 대한 그 연구를 갖다가 저희 연구원하고 화학연구원하고 서울대가 공동을 했는데 막 PSA 요거를 그 농도 낮은데 적용을 해보니까 막 PSA가 PSA보다 더 성능이 안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중공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이 막급수 접촉기를 갖다가 해서 그 시간당 96배 CO2를 생산하는 이런 거를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환원 연소는 금속, 그러니까 산화할 수 있는 금속 물질을 이용해 갖고 처음에 공기를 보내면은 이 금속하고 산소하고 산화해 갖고 그 산화 금속이 형성되면은 이 산화 금속하고 이제 연료하고 그 환원, 금속을 환원시키면서 이게 반응을 해 갖고 이쪽에 이제 발열 반응으로서 여기서 열이 나면 이걸 열을 이용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흡열 반응인데 여기서 나온 열 일부하고 이제 그걸 해 갖고 여기서 발생되는 게 CO2하고 물만 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응축을 하게 되면 고순도 CO2가 얻어지는 이런 그 연구가 해외에서도 활발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2000년부터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기 중에서 그 산소만 공기 분리해서 산소만 이제 발생을 시켜갖고 연료하고 산소하고를 이제 보일러나 로 같은 데서 연소를 시키면은 발생되는 게 CO2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만 제거하면 CO2가 보는 걸 얻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연비 화염 속도라든지 화염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 CO2를 리사이클 시켜갖고 그러니까 CO2를 리사이클 순환하면서 O2하고 연료하고 하는 이러한 연소 기술 이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카이스트의 신원동 교수님이 ERC를 해갖고 카이스트하고 다른 대학하고 저희 연구랑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CO2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온도를 좀 내려뜨리고 압력을 한 10기압 이상 올리면은 CO2 수화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2 수화물을 만들어 갖고 이 수화물은 이제 온도만 좀 높이면 바로 CO2를 얻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CO2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해 갖고 연소백가스의 CO2를 농축하겠다는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카이스트의 이은규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다양한 이제 CO2 분리 기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기술이 가장 경제적이다 한 게 아직 판명이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시도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발생된 CO2를 갖다가 이제 회수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CO2 처리한 기술로 촉매를 이용하는 전기화학적, 광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갖고 다른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이런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CO2를 이용해갖고서는 이런 케미칼들은 많이 유용 물질을 만드는데 CO2가 제일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소화를 하거나 리퍼밍을 하거나 해갖고 만들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만드는 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CO2 양이 CO2 처리하는 양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또 이 비용도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2를 메탄 리퍼밍 하거나 수소화해갖고서는 메탄이나 DME 제조 공정 개발하는 게 하고 있는데 키스트에서 이제 메탄을 확산하는 시간당 50kg짜리 데모 플랜트를 지금 당연히 발전소에서 흡수해서 나온 CO2를 이용해서 이걸 하겠다는 데모 플랜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걸 갖다가 이제 그 CO2하고 수소하거나 메탄하고 해서 뭐 CO하고 수소가 한 걸 갖다 DME를 만드는 공정. 요거 하루에 뭐 8.5kg 공정하는 거를 애기연에서 했고, 또 현재 가스공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그 메탄 리퍼밍 해가지고 DME 하는 걸 하루에 50kg짜리 하는 그 파일럿 플랜트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탄화수소를 제조하겠다, CO2를 이용해서 하는 걸 갖다가 그 현대석유화학하고 카이스트 또 화학연구원도 참여를 같이 해갖고요. 하는 걸 온실가스 1단계 사업으로 했고요. 외국에서도 이쪽 연구를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메틸 카보네이트 연구를 그 카이스트나 키스트에서 지금 그 연구를 했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디메틸 카보네이트를 갖다가 필요하니까 그 상업화된 공정인데, 이거는 이 메탄올 산업법으로 하는 거고 CO2를 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정은 아직 상업화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틸벤젠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석유화학 공정 원료인데요. 이것을 만들 적에 지금까지는 에틸벤젠하고 수증기하고 해갖고 스타일렌 모노머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수증기 대신에 이 CO2를 이용해갖고 그 SM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2를 변환도 하면서 이 수증기 사용할 때보다 그 에너지를 적게 들여갖고 하겠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공정으로 해갖고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SM 250kg을 만드는 그 파일럿 플랜트를 에너지연구원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또 그 화학연구원하고 삼성종합화학하고 하루에 100kg의 그 스타일렌 모노머 만드는 그 파일럿 플랜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 방법은 그 이산화탄소를 이런 수용액에다가 흡수시킨 다음에 금속 전극을 이용해 갖고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켜서 이런 하이드로카본을 만드는 이러한 연구가 있는데, 국내 이쪽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광촉매를 이용해 갖고 그 광촉매를 뭐 건물이나 뭐 이런 데 발라 놓으면은 CO2가 들어와 갖고서는 이런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이런 걸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광촉매에서 CO2 분해하는 연구도 지금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별로 연구가 안 돼 있고 일본에서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O2를 이용해 갖고 생물학적 고정을 시켜서 유용한 물질을 만들겠다는 것은 꿀뚝에서 CO2를 만들면 이 광생물 반응기를 이용해 갖고 미세조류를 키워서 이 미세조류 자체가 이제 생물 제품화되는 이런 공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빛을 이용하니까 운전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고 투자비가 낮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미세조류 자체를 갖다 사료나 연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미세조류가 이 CO2를 광합성하는 그 처리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CO2 대량 처리 기술로는 좀 활용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회수된 CO2 일부를 갖다가 고정화시키는 기술로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공정은 이 독일의 IGV사에서 700kl 반응기, 그러니까 이제 미세조류가 0.6g, 하루에 리터당 0.6g이 생성되는데 규체 1g 생산 시 CO2 2g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거 보면은 시간당 약 18루베의 CO2를 처리하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대형 광생물 반응기를 개발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반응기라 하더라도 CO2 처리량이 작기 때문에 대량 처리에는 좀 힘든데, 이럴 경우에 미세조류 가격이 킬로그램당 5만원 이상이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미세조류로 해서 킬로그램당 5만 원 이상인 그 물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 연구원,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약 1kL짜리 반응기를 해갖고서는 미세조류 생산하는 연구, 그러니까 미세조류 자체를 사료화하는, 기능성 사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를 대량으로 회수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변환,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거나 뭐 한다는 걸로는 처리하는데 비용도 있고 처리 속도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대량으로 회수를 해서 대량으로 바닷속에 묻거나 오일 더 회수하는데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채굴이 불가능한 서탕층에 넣거나 이런 대량으로 저장하겠다는 게 더 타당성이 있어갖고 이쪽 연구가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CO2를 회수해갖고 3000m 이하에 CO2를 넣으면은 CO2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돼갖고 이 태양에 별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고 이걸 바닷속에 저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바닷속에 용해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이산화탄소 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입 기술이 어떤 거냐, 뭐 이런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와이 같은 데서 미국, 일본이 뭐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갖고 하는 연구 뭐 이런 게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해양 저장하기 위해서 CO2 하이드레이트 연구를 하이스트에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참여해갖고 기술 협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O2 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굴이 불가능한 석탄층이 있는데요. 석탄층에는 주로 이제 석탄이 메탄을 함유하고 있고 석탄 자체가 활성탄 기능이 있어서 흡착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CO2 나오는 걸 석탄층에 집어넣으면은 CO2가 석탄에 흡착이 되고 석탄에 들어있던 메탄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메탄을 이용해갖고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거기서 나온 CO2는 회수해서 다시 나한채로 석탄층에 묻는 이런 연구가 활발한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석탄층에 구멍 하나 뚫어갖고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캘 적에 CO2를 갖다가 불어 넣어줘 갖고 오일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고 CO2 자체는 이 속에 가두어지는 이런 건 이제 일부 이제 상용화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고정을 할 적에 MgO나 CaO 같은데 CO2를 하면 MgCO3나 CaCO3 돼갖고 이게 CO2가 계속 광물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광물질에 저장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런 광물질을 캐내는 데에는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는 꽤 되고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수층, 그러니까 땅 속에 커다란 물탱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다가 이제 CO2를 주입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연간 한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폐기하는 실증 실험을 98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회수,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저장에 대해서 지금 연구되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국내에서도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환경부 G7 사업을 92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산자부에서도 했고 과기부에서도 했고 이렇게 해갖고 조사 분석뿐만 아니라 CO2 회수 기술의 흡수, 흡착, 막분리, 홈성분리, 그 다음에 CO2 전환의 촉매학적, 생물학적, 전기학적, 광화학적, CO2 저장, 기후변화 탐지 이런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일본이 이때 이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CO2를 많이 하고 있었고 미국은 시작한 지가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미국은 대대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걸로 거의 뭐 하는 게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약 10여 년 사이에 한 22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CO2 그 회수 및 전환 저장 쪽에. 근데 뭐 이쪽에 이제 그 뭐 이게 아직 그 경제성이 있거나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된 건 아직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비가 들어가야 이런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CO2 회수 및 처리 기술은 이 화공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CO2 처리 비용이 이 정도에서 약 그 탄소세하고 연계돼갖고 뭐 CO2 톤당 한 10불 이하로 하려면은 획기적이나 혁신적인 그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있는 상용화된 기술로는 그게 어렵고 또 혁신적인 기술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게 좋다는 그게 나타나지 않은 초기 탐색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구비 같은 경우 미국은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조 1,500억 원을 투자해갖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그 탐색하고 뭐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향후 10년 동안 1,000억 원 투자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연구비 이런 걸로 봐서는 모든 분야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외국 돈 많은 나라 그 하는 그 추이를 좀 봐가면서 그냥 소규모로 다양한 기술을 그 연구하고 있다가 변화 추이를 하고 있다가 가능성 있는 기술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방향은 대량으로 회수해서 대량으로 저장하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